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 자세히 준비했어요. 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티벗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건강즙 제대로 알고 잘 먹고 있는지 질환별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환별 이런 건강즙 주의하세요. 첫 번째는요, 바로 갑작스러운 고혈당을 초래할 수 있어서 당뇨병인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뭘까요? 이거 뭐 달달한 거, 뭐 석류즙이라든지 사과즙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 것 큰 같은데요. 거, 일단은. 정답 확인해 봅니다. 포도즙, 배즙, 석류즙 주의하세요. 오.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사과, 배 같은 과일은 그냥 과일 자체도 당뇨를 피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농축해서 즙을 짜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배를 생각해 보세요. 배 요즘 많이들 이제 철인데 네. 꼭꼭 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즙을 내면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그냥 단편하게 마시면 그만큼 혈당이 쑥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당뇨가 없다 하셔도요. 네. 뭐 우리 효실 씨 아까 석류즙, 예, 과일즙 한두 포 드셨는데. 이렇게 드시는 건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즙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네. 자, 그렇게 드셨으면 하루 당분 권장량이 25g인데 그거 예. 좀 넘어버립니다. 어머머. 그래서 우리 과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데 효실 씨 혹시 살이 좀 찌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석류즙은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많이 드시는데 역시 굉장히 그 당분이 많고요. 요즘 또 잠이 온다고 체리즙도 좀 드시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다 당분이 많은 과일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특히 이 당뇨 환자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이 석류즙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석류즙 외에 또 당분이 그러니까요. 또 첨가돼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당뇨 환자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과도한 당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질환별로 주의해야 되는 건강즙. 그다음은 약효가 뚝 떨어질 수 있어서 지혈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어떤 즙 조심해야 될까요? 이건 좀 감이 옵니다. 어. 좀 느끼한 그런 즙, 뭐 붕어즙, 장어즙 이런 종류 아닐까요? 기름기 많은 거 어. 한번 정답 볼까요? 정답은 마늘즙, 오. 양파즙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마늘즙, 양파즙은 혈관 질환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마늘즙, 양파즙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피가 묽어지고 아주 그 심혈관 건강에 좋은 건 맞는데요. 이 좋은 점이 완전히 돌변해서 자체가 부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병원에서 혈관에 그 피가 묽어지는 혈전, 용해제 같은 걸 처방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양파즙, 마늘즙까지 더 더해서 드시면 야. 소위 약효가 너무 세지는 거죠. 아. 그래서 지혈이 안 되거나 멍이 쉽게 들고 가시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치의랑 이런 부분 상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 지금 냉장고에도 마늘즙, 양파즙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조심해야 또 돼요. 주변에 네. 마늘, 양파즙 장복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이 예정이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외과 수술을 마치고 나서요, 굉장히 그 마늘 많이 드셨는데 이 피가 묽어지는 효과 때문에 수술 후 부위에 이 출혈이 유발됐다는 사례 보고가 정말 이제 국내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식품이니까 일단 안전하겠건 이렇게 좀 믿으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이 함량이나 이런 게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즙이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 인체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사실 예측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따라서 수술 같은 아주 민감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제 안전하게 그 전후로 충분히 이제 중단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수술 같은 중요한 일 앞두고 계시면은 꼭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질환별 주의해야 할 즙, 그 다음은 콩팥병입니다. 쇼크를 부를 수도 있는 즙, 어떤 걸까요? 이게 뭐 저희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그래도 좀 들은 게 있어요. 아. 콩팥병에는 칼륨 조심해라 우리가 칼륨. 배웠으니까 과일즙이나 채소즙은 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김승희 아나운서 굉장히 똑똑한데 정답이 들어있을지 정답 맞죠? 확인합니다. 오. 배즙, 사과즙, 양파즙 주의하세요. 오. 나왔어요. 정 교수님. 예, 이건 뭐 배라든가 사과, 양파뿐이 아니고 모든 채소와 과일은 칼륨 함량이 좀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콩팥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이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시키지 못하니까 몸에 칼륨 수치가 높겠죠. 그런데 또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화될 수 있으니까 나트륨하고 균형이 깨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무조건 콩팥병이 있으면은 뭐 채소, 과일 뭐 먹지 마라 이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혈액 검사를 해서 칼륨 수치가 많이 높다 할 때 그런 거고 특히
신부전이 있어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네. 또 투석한다 이런 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은 어지간한 콩팥병 정도에는 먹어도 뭐 큰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칼륨 섭취를 갖다가 제한해야 할 경우라면 사실 생접뿐이 아닙니다. 정말 심한 분은요, 생으로 먹는 것도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칼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물에 데쳐서 물기를 빼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즙을 밥처럼 먹었는데 정말 아유 주의하겠다는 생각이 듣고 정말 궁금한 게요, 정 교수님. 그 콩팥 안 좋은 분들이 왜 출산휴에도 그렇고 호박즙 많이 맞아, 드시잖아요. 수분 뺀다고. 그건 괜찮은 걸까요? 아니 호박도 칼륨 함량이 높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호박, 보통 즙은 늙은 호박을 쓰잖아요. 단맛이 강하죠. 사실은 콩팥병에 피해야 될 것이 칼륨뿐이 아니고 단맛도 피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몸이 붓는 경우에도 단맛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 호박 그거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럼 부종이 있고 콩팥병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호박이라는 것이 보면은 비위장의 문제가 있어서 몸이 붓거나 할 때 쓰면은 잘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속이 더부룩하고 네네.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고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울 때 그러면서 부을 때 호박다리물을 먹으면 잘 빠지는 겁니다. 아무 얘기처럼 맞는 게 아닙니다. 특히 좀 몸이 비만하다, 뭐 살이 네네네. 쪄 있고 이런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다 이런 분에게는 늙은 호박즙, 늙은 호박 맞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콩팥에 이어서 이번에는 간으로 한번 가볼 어. 텐데요. 장기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 간 질환에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아, 근데 간 안 좋은 분들은 약도 그렇고 웬만한 건 대체로 좀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답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 칡즙과 헛개나무즙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각한 간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간 수치 중에 특히 ALT가 정상의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급성 간 손상, 즉 그 독성 간염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 중에 일부가 뭐 생약이라든지 즙이라든지 그런 약초가 원인인 경우를 진료실에서 간혹 정말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두 그 성분은 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맞아요. 것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심각한 간 질환이 있다면 평소에 잘 드시지 않는 어떤 성분이 과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간에서 이것을 대사하는데 이거 자체를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따라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이 칡즙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여성 호르몬 효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유방암으로 약물 치료 중이시면 당연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고민이 되네요. 남편의 간을 위해서 칡즙이랑 헛개나무수 많이 주문했었는데 맞아요. 간이 안 좋다니 정수님 좀 의외인데요. 칡이나 이 헛개나무 열매가 말이죠. 뭐 숙취 해소라든가 간 기능 보호, 간 독성에 효과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 달여서 마시는 것도 많이 마시면 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생즙은 어떻습니까? 용량이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통 흔히 술의 독이라 그러면 열독하고 섭독인데 이 칡은 열 내려주고 땀 잘 나게 하고 대변 잘 나오게 합니다. 또 헛개나무 열매도 열 내려주고 대변, 소변 잘 나오게 하니까 독을 잘 뽑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약이든 이 뭐 칡이나 헛개나무처럼 간에 정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 약이지만 네. 이걸 많이 먹을 경우에 무엇이든 먹으면은 간에서 대사 해독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즙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 일을 많이 해야 될 간에 부담을 자꾸 주는 거니까 네네. 좋은 거지만 용량이 과다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간에 이어서 그다음은 이제 위장으로 가볼게요. 음. 세상에 출혈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위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즙 어떤 게 이거는 있을까요? 자신이 있어요. 속을 좀 깎아내리고 긁는 거, 아. 독한 거, 마늘즙, 양파즙 아닐까요? 아, 그럴싸한데 매우니까.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정답 맞습니다. 마늘즙. 아, 네, 맞힐 줄 알았어. 마늘즙 주의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정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마늘은 궤양 있을 때 드시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랑 같은 원리인데 오히려 이 마늘을 즙을 내면 이런 알싸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농축이 돼서 전망을 훨씬 더 많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위궤양 같은 질환자는 당연히 필요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마늘이 아까 항균 효과 아주 강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네. 이런 항균 효과가 있는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항생 물질들이 대체로 이 비특이적인 세포 독성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군 적군을 좀 못 가리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런 그 대사의 어떤 그 독성 때문에 약간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배에 가스 차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 환자분 중에도 배가 굉장히 가스 차고 복통이 있는 분이 있는데 마늘즙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즙이 가스가 많이 차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끊게 했더니 너무 편해하셔서 그 환자분은 저 칭찬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스 차는 그런 그 과민성 대장증후 같은 이제 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피하실 것을 꼭 추천을 합니다. 네,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질환별 주의해야 되는 건강즙. 그다음은 기능 저하를 부를 수도 있다. 갑상선 질환에는 어떤 즙을 조심해야 될까? 갑상선하면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조심하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다시마즙? 다시마즙이 있어요, 세상에? 미역즙? 없나요? 없나? 볼까요? 양배추즙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네, 양배추, 모 브로콜리 다 이렇게 꽃이 십자가 모양으로 핀다고 해서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의 공통적인 글루코시네이트 뭐 이런 성분들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이미 드신 약의 작용을 좀 방해할 수가 있고요. 요즘 우리 그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진통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런 그 양배추즙 속에 이소시아네이트 같은 어떤 특수 성분이 이 간에서 이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의 대사에도 영향을 주어서 더 빨리 분하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그냥 그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를 양파즙이랑 같이 무심결에 드셨다고 하면 네네. 이 약이 효과를 발휘를 못합니다.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